밥을 좀 먹고 가야 되겠죠. 이거 하나 더 먹어야지. 자네도 뭐 맛도한 식당인데 아침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점심 때도 손님도 많고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이곳이 이제 그 국수 면 자체가 약간 칼국수에 가까운, 실제로 칼국수에 가까운 그런 면을 좀 쓰는 곳이라서 이제 샬롯 절임이 있죠. 양파랑 비슷한 샬롯. 저도 조금만 주세요. 고추 뭐 양념장, 다대기. 이 면발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런 실제로 칼국수와 아주 흡사한 모습이에요. 상당히 두껍죠. 면발 찰기도 칼국수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항상 이렇게 차를 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흔하게 있는 것들이 라오스에는 귀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카메라입니다. 즉 과속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등에 아예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동형 스피드건 형태로 이제 교통경찰들이 이제 도입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은 구간에서 있지는 않고요. 거의 사실상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과속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 또 초저속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마이웨이를 해서 나 혼자 가련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칼치기를 해가면서 또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또 한국에서는 정말 흔하게 있는 게 과속 단속 카메라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라오스에서는 그런 걸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돌아가야 돼요. 국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 앞에 이제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맥도널드가 없는 몇 없는 국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던킨 도넛, KFC, 버거킹 등도 없고요. 최근에 유명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및 스타벅스가 몇 곳 생기긴 했지만요. 다행히 롯데리아는 수년 전부터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또 태국 롯데리아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롯데리아와는 일부 메뉴가 없거나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차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나라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수리해서 타는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수십 년에 수십만 킬로를 탄 차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단종된 차들을 여기서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폐차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박한 느낌이고요. 아유 꿀이 떨어진다. 빠이빠이. 라왕 조심히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지. 오케이 빠이다 오케이. 빠이. 우리 애기들 길 건너줘야지. 오케이 빠이. 이곳은 남름댐입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호수이기도 하고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만든 인공호수 중에 가장 크다는 청평댐의 20배 크기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크기이긴 합니다. 이곳에서 수력 발전도 하고 이 물로 또 비엔티엔까지 연결이 되면서 또 식수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물이 이제 흘러서 남릭강과 만나서 남름강으로 이루어서 또 결국은 메콩강과 합류가 되는 곳입니다. 라오스에 없는 네 번째로는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즉 수족관이 아예 없습니다. 바다가 없기도 하거니와 시설, 기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비엔티엔 맞은편인 태국의 농카이가 아쿠아리움을 보유한 것과는 좀 비교되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물 부분과 더불어 라오스인들에게는 생소한 바닷물고기를 이용한 아쿠아리움이 있다면 라오스에서는 꽤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곳은 타랏입니다. 저 위쪽은 왼쪽에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이 이제 남릭강, 오른쪽이 남름강인데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남름으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 강이 흘러서 이제 메콩강으로 흘러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수도 비엔티엔만 몇 곳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유통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에서는 여전히 중소형 슈퍼마켓 수준이거나
재래시장에서 모든 걸 구매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빅시가 생기긴 했는데 태국 바트와와 라오스 끼배 차이로 좀 비싸게 느껴지는 느낌으로 일부 시민들에게는 좀 외면받는 곳이 되기도 했죠.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 계획이 들리고 있는데 가성비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택시가 적습니다. 대신에 호출 앱을 이용한 로카, 인드라이브, 꼭꼭무브, SM라우 등의 수도 위주로의 주로 있고요. 지방에선 여전히 썽태오, 뚝뚝 등이 도심의 지역 가는 버스와 미니밴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지방여행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비방로 위주의 여행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곱 번째로는 고속도로는 1개, 터널도 1개, 철도는 비엔티엔에서 북부 한 구간만 있어서 남부로는 연결되지 않고요. 생각보다 많은 것은 골프장인데요. 비엔티엔 주변만 라오시시, 롱비엔, 레이크뷰, 부영시시, 메콩시시, 벤사반 등 6군시 있고, 택배업체는 코시국 이후 많이 생겨서 비엔티엔과 지방 거점 도시가 연결되고 있고 점점 소도시 및 일부 교통요지의 읍내까지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랜드마크 호텔 부근인데요. 예, 랜드마크 호텔 근처에서 이 정도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불과 이제 몇 미터 안 남았죠. 여기 한 2미터 정도? 2.5에서 3미터? 이 정도만 올라오면은 이 근처가 또 다 물에 잠길 수위에 좀 올라왔습니다. 여행자 거리의 캠콩 주변은 많이 물에 잠겨서 일부 상점들도 다 물에 잠겨서 영업을 못하는 모 건설회사가 한참 진행 중인 이 제방이 참 올해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 메콩강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이 수해 방지 역할을 톡톡히 벌써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황인데도 충분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제방공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란창강 뿐만 아니고 메콩강 상류, 라오스 내에도 메콩강 상류에 댐이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 댐이 있죠. 작년 그리고 재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수량이 많습니다. 물론 5년 전, 6년 전에는 더 이것보다 심할 때도 있긴 있었지만요. 아래 하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지울 수는 없고요. 올해는 이 이상은 수위가 좀 안 올라가고 최대한 수재민, 이재민 등이 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태국 쪽도 그렇고 이곳저곳이 많이 발생됐지만 더 이상은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메콩강은 오늘도 천천히 그러지만 무섭게 내려가고 있습니다.